창업을 하시기 전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들 드실 겁니다. 우리 목표가 막 엄청 큰 사업가들이 하는 그런 가게를 창업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저 내 가게, 내 매장, 내 작은 가게, 그게 목표죠. 그런데 그런 가게를 창업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 매장을 차리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뭘부터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해 해도 되나? 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초에 뭘 모르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제가 정말 그랬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이랑 맞지 않아서 창업을 한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어린 나이에 창업을 했지만 창업했다고 해서 대단한 건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대단한 분들에 비해 저는 그저 일반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직장 생활 외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장사였었고, 온라인으로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창업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으니까요. 마음 안에 쇠로 만들어진 무거운 농구공이 있는 기분이었고, 매일매일 은박지를 씹는 그런 표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막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경험이 없다고 해서 창업을 못하는 건 아니었고, 제로 베이스인 사람은 창업을 어떻게 했는가,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없는 상태의 제로 베이스인 제가 어떤 순서로 창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처럼 제로 베이스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직장 때려치고 장사나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생각하신 것만큼 대하는 태도만큼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또 유튜브 보면 뭐 오프라인 매장 창업하면 망한다, 저거 하면 망한다 말하는 경향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조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무조건 망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스스로 결정하고 망한다, 흥한다의 포커스는 잠시 접어두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창업 순서는 짜잔! 본인 점검, 업종 선택, 실무, 자금 확보, 개인 프랜차이즈 선택, 상권 분석, 부동산 계약, 오픈 준비, 오픈입니다. 창업 순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본인 점검입니다. 나는 어떤 업종이 어울리고 잘하는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이 지속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장사는 정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커피 내리는 걸 좋아하나? 셰프처럼 요리하는 걸 좋아하나? 밥집을 좋아하나? 술집을 좋아하나? 술집 안에서도 어떤 술집을 할 건가? 포차, 이자카야, 바 형태면 주류 전문점을 할 것인가? 카페 같은 경우도 인스타에서 나오는 감성 카페, 빵도 같이 파는 베이커리, 브런치 카페인가? 브런치 카페이면은 곁들일 만한 와인, 샴페인도 상품에 넣을 것인가? 밥집이면은 가정식인가, 경양식인가, 일식인가, 중식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이어지는데요. 본인이 무엇이 맞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한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고려해 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정한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각한 거랑 직접 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계속 생각해 보시고 영상도 찾아보시고 많이 먹으러 다녀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서 경험을 해봤으니까 실제로 해봐야죠. 세 번째는 실무로 이어집니다. 내가 선택한 업종의 매장에서 직접 일을 해보는 겁니다. 알바로 해야 되나, 직원을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직원을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주방 직원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매장을 추천드려요. 그 중에서도 사장이 상주에 있는 매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매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체적인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장을 창업하실 때 내가 모든 걸 정말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매장을 창업했을 때 일을 했던 매장들에서 그 경험들, 그걸 토대로 나만의 색깔로 매장 오픈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 되는 매장에서는 한 6개월 내에 정도, 잘 안 되는 매장에서는 3개월 내에 정도 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장은 정말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직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직원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장에서 일하실 때 발주업체 꼭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금 확보입니다. 일을 하고 계시다면은 시드를 계속 모으고 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방을 구하고 월급의 70% 이상을 저축을 했었어요. 창업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대출 없이 본인 자금으로 해결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금을 확보하시면 가게 자리를 계속 알아보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리가 나온 점포 비용에 내 자금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비용을 점포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창업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정해 두셔야 됩니다.
점포에 내 비용을 맞추다 보면 정말 끝도 없어요. 그거 아시죠? 아반떼 사려다가 나중에 링컨까지 사게 되는, 예전에 한창 SNS에서 떠돌아다녔는데, 뭐 어쨌든 점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보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가 생각한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게 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이제 일하시고 시드 모으시면서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다섯 번째로, 개인으로 할 건지 프랜차이즈로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장단점이 다 있지만은 오늘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과정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드도 모아지고 어떻게 창업할 건지도 정해졌으니까 상권을 분석해야겠죠? 그런데 여기 이게 보시기 편하게 순서를 정해드렸지만은 업종 선택부터 상권 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선에 두고 병행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오픈 못하고 늘어집니다. 노식업 5년 넘게 일하시다가 결국 창업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니까 업종 선택과 동시에 창업이라는 목표를 두고 계속 가셔야 됩니다. 상권은 내가 어느 업종을 했느냐에 따라서 봐야 될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저녁부터 활성한 번화가에 점심 장사를 하면 어려움이 있겠죠. 반대로 직장인들 다 퇴근하고 저녁에는 텅 비어있는데 술집하면 또 좀 어려움이 있겠죠. 내가 하는 업종의 주요 시간대와 그 상권의 유동 인구가 잘 좀 맞물려야 돼요. 프랜차이즈 선택과 상권 분석도 얘기하면 진짜 길어져서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것도 또 다시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계약입니다. 가게 자리 어떻게, 어디서 알아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하시거나 어플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다운받았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네이버에 치셔도 나옵니다. 똑같아요, 화면은. 자, 어플로 들어가 보시면은 화면이 뜨고 홈, 분양, 뉴스, 부동산 구명이 위에 있고 홈 화면 안에 지도로 찾기, 지역명 찾기, 원룸 트림이 있는데 우리는 지도로 찾기, 홈 화면에 지도로 찾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좌측 상단에 지역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광진구 화양동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대에 있으니까 이렇게 설정됐고 하시고 이제 설정하신 다음에 밑에 뜨면은 뜬 거 보면은 광진구 지도로 보기 하신 다음에 이제 조건 변경이 있어요. 오른쪽에 변경이 있고 이제 월세, 상가 같은 경우가 있고 이제 월세랑 전세도 있고 우리는 월세니까 월세로 하고 매물형은 이제 상가랑 이제 뭐 사무실 또 될 수 있겠네요. 그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 구하면 택배 같은 거 싸야 되니까. 그다음 보증금 정할 수가 있고 보증금 뭐 1000에서 5000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고 좀 포괄적으로 처음에 보는 거죠. 그럼 좁혀가면 되시는 거고 그다음 월세는 최대 300 정도 300 정도 하시고 그다음 면적은 30평대까지 이게 30평을 간다는 건 아니고 일단 좀 포괄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매물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이제 주민 해가지고 이제 건대 거리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디로 갈지 여기서 원 안에 숫자가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월세 5천에 250. 이거는 보증금 5천에 월세 250이라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설명란이 있고 매물이 있고 밑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싶은데 사진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사진 있는 게 어디 있지? 사진. 이거 여기는 월세가 3천에 250. 250. 이제 뭐 3층짜리 보증 월세, 뭐 시세 대비 30% 융자금 껴있는 거 보고 평수 29평 전용 면적 이거를 실제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진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좀 비추를 드릴게요. 이거 다 세팅하려면 다 돈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도 궁금하시다면은 밑에 가보면은 이게 중개사 정보 나와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명인부동산 있고 또 밑에 가보시면은 중개사 여기 있어요. 맨 밑에 중개사 보면 여기 중개소 위치 나와 있고 번호 나와 있으니까 상담하기 들어가서 뭐 문자로 해도 되고 전화해도 되고 직접 방문해도 되고 방문하셔서 이 매물 보러 왔습니다. 뭐
볼 수 있을까 하면은 중개인이랑 같이 시간 정해가지고 보러 가시면 돼요. 그리고 보러 가실 때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간에 얼굴로 티 안 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계약도 했으니까 오픈 준비를 해야겠죠? 여섯 번째, 오픈 준비입니다. 어떻게 오픈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보면은 우선 주방 먼저 손을 대야 됩니다. 주방이 먼저예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안에 철거된 아무것도 없는 점포는 계약은 하지 마시고 이미 좀 다 되어 있는 점포에서 좀 업종만 변경할 수 있는 점포를 찾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제일 좋은 건 간판만 바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이걸로 진짜 몇 천만 원 아낄 수 있어요. 그런 점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어떻게 찾냐면 흔히들 말하는 손품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돼요. 저는 매장 계약하기 전에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오픈 전에 많이 돌아다닌 만큼 발품 판 만큼 오픈 후에 오는 사람들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픈 준비할 때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하죠. 여기서 필수로 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 계약하자마자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를 낸 후에 포스기, 인터넷, 전화기, CCTV 설치한 후에 초도 발주 하시고 오픈 준비를 좀 하시면 돼요. 이때 진짜 바쁠 수 있습니다. 오픈 준비하실 때 현수막이나 알릴 수 있는 거 달아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픈 준비하실 때 손님이 올 수 있는데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연락처 받아 두었다가 오픈할 때 연락 드리겠다고 연락을 드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20% 할인 쿠폰을 드렸거든요. 근데 연락하신 손님들 다 오셨어요. 그 손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자, 이제 오픈 준비까지 완료되셨다면은 진짜 드디어 오픈입니다. 오픈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오픈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잠 푹 주무시고 업무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없는 상태의 제로 베이스인 제가 어떻게 어떤 순서로 창업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로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 아마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픈한 뒤에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할 거는 나의 마음의 평온함과 긴장감이 일자로 이어져야 돼요. 창업이란 이슈가 들어왔다고 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혼동하면 안 돼요. 그냥 들어온 것 뿐이에요. 이슈가, 하나의 행위가 들어온 거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막 요동되거나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시야가 너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매장이랑 나랑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되면은 안 돼요. 가게랑 나랑 동일시하면은 진짜 힘들어져요. 가게가 상처받는다고 해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해서 직원이 문제 일으켰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창업이라는 행위, 사업자를 냈다는 행위를 하면은 당연히 따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따라하는 것들은 당연히 초반에 안 보이죠. 그런데 안 보이던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왔다고, 없던 것들이 왔다고 억울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억울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미 존재했었고 예전부터 그냥 따라오는 디폴트 값이었어요.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대비하지 못하는 건 내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했거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게임처럼 내가 진행되는 상황이나 내 게이지가 차는 게 보이고 내 상태가 실시간으로 보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라는 말을 제가 진짜 싫어하는데 그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을 좀 뜯어보면은 그 행위를 하면은 따라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다 라는 말이고 그걸 하면은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담배를 하루에 한두 갑씩 40년 넘게 피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런 거예요. 따라오는 값. 이것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값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반적인 창업 순서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유해 과정들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